낙동강변 살인사건 기억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시절에 그 진실을 밝히지 못해 가장 한이 된다고 했던 그 사건. 역시 힘없는 장애인이 살인자 누명을 쓴 것 같은데 법원이 오늘 30년 만에 다시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낙동강변 살인사건. 네. 그 당시에 고문이 있었다, 허위 조작이 있었다 이런 취지의 이제 과거사위원회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들이 나왔었습니다. 네. 90년 1월 4일, 그러니까 한 30년 전 사건이고요. 어떤 데이트를 하러 갔던 연인들이 괴한에게 납치된 다음에 습격을 당합니다. 그리고 여성은 성폭력 당한 후에 이제 시신으로 발견이 됐고 남성은 가까스로 탈출했던 사건인데 네. 미제 사건으로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하고 수사가 미군 상태였다가 1년 10개월 만에 범인 2명이 검거가 됩니다. 범인으로 추정되는 용의자들이었고요. 실제로 재판까지 가서 무기징역이 선고되고 2013년에는 모범수로 석방이 됐었는데 네. 이 2명 장동희, 최인철 씨는 우리는 허위로 고문 끝에 자백할 수밖에 없었고 이 부분에 네. 있어서 가혹행위를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재심 개시를 신청을 했고 오늘 재심 개시 여부가 결정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네. 장동익, 최인철 씨 당시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분들이 본인의 이름까지 공개하면서 네, 네. 억울하게 고문 끝에 허위 자백했다. 그러니까 30년 전 사건이고 사건 1년 만에 잡혔다 그랬죠. 네. 네. 그 당시 이제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 당시 네. 피해 여성과 같이 있었던 목격자 그 남성 한 명의 살아남은? 진술입니다.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기 어렵다. 그리고 특히 이 용의자 중 한 명이 눈이 굉장히 좋지 않은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어두운 밤에 그렇게 격투를 할 만한 아마 상황이 이 아니었다. 두 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증거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자백 과정에서도 경찰이 갖가지 고문, 가혹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매운 물을 먹인다던가 지금 사진 그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그분들이 자신들이 고문당한 상황을 묘사한 그림들입니다. 네, 두 손에는 지금 수갑을 채워놓은 상태로 거꾸로 매달기도 하고요. 물고분이 있었다라고 네. 주장을 했습니다. 수건을 씌우고 물을 부어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살기 위해서 경찰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저 두 분 중에 한 분은 앞이 거의 안 보인다면서요. 1급 시력장애인데요. 이 그런 사람이 야심한 어떻게 밤에, 누구를 가서 살해합니까? 야심한 밤에 불빛도 없이 네. 이 차량에 접근해서 납치, 거기다가 뭐 살해, 거기다 성폭행 이런 것들이 다 등장하는데 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그 당시에도 경찰이 자 우리가 1년이 넘어서 네. 범인을 검거했으니 사건 당일에도 시력이 나빴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라는 지금 들으면 참 좀 네. 얼토당토 않은 이유를 댔다고 하는데 지금 참 이 흥미로운 사실이 이런 겁니다. 네. 당시에 그 생존자 피해자 남성 한 분이 몽타주를 그리려고 할 때 못 그렸다고 해요. 인상착의를. 네. 근데 저 두 사람이 잡혀온 다음에는 한 사람은 덩치가 컸고 한 사람은 몸집이 작았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그게 저 두 분, 네. 이 장 씨와 최 씨의 경우와 유사했다는 거거든요. 네. 저 당시로 돌아가 보시면 저게 화성, 지금 이제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이죠. 그 와중이고 8차 사건 윤모 씨의 경우와 거의 상황이 시기가 딱 그때니까 아주 또? 똑같습니다. 네. 그러면 경찰은 어떻게든 범인을 잡아야 할 상황이었고 네. 억울하다는 재심을 신청한 억울하다는 당시에 그 피의자들 범인들로 몰렸다고 주장하는 그분들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백병원에서 눈 검사를 하고 의사 소견서까지 넣었어요. 야명증도 처리할 수 있고 뭐 그런 얘기 의사 소견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하나 인정이 안 된 거죠. 자술서 쓴 거 누가 썼냐 이러더라고. 안 했으면 쓰지 말이지 왜 썼나 이러더라고. 고문 당해보라고 안 쓸 수가 있는지 내가 살을 살기 위해서 썼다고 그러고. 검사는 요새 이 고문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러더라고요. 검사가 답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이 새끼 하면서. 자기들은 아니라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무죄가 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찾아갈 겁니다. 지금도 그것을 거짓으로 계속 할 것인지. 네. 예전에 이 사람들의 변호를 맡았던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사 생활 35년 중에 가장 한이 남는 사건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낙동강변 2인조 강간살인 사건 제가 그 변호인을 맡았었는데 저는 그분들의 무죄를 확신했었는데 그리고 또 제 나름대로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그분들이 억울한 사람이라는 것을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법정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한 게 제게는 제 변호사
평생을 통해서 가장 한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사건이 끝나고 난 이후에 교도소에 수감됐을 때도 혹시 재심을 할 수 없을까 해서 제가 몇 번 면회도 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윤모 씨처럼 가족도 없고 장애가 있는 가난한 사람이 피의자로 몰린 게 아닌가. 재심 결정이 났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그 당시 이제 과거사위원회에서는 참고인들의 진술이 왜곡되고 은폐되어 있다는 정황과 그리고 가혹행위를 했을 개연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경찰도 그 당시에 자백밖에 없기 때문에 무죄가 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견을 했는데 유죄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지금 일단은 허위 자백을 했고 그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인정됐다라고 한다면 그 증거들은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네. 유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들이 오염되어 있거나 고문에 비롯된 자백이라고 한다면 그 증거 자체가 없어서 무죄 나올 가능성도 지금 현재로서는 배제하기는 어렵고 그래도 재심 개시 결정이 나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네. 재심 결정이 나왔다는 그 자체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